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양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토양학은 조경 계획에서도 나오고, 그죠? 시공에서도 나왔어요.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 일단 답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교목은 뿌리가 낮고 넓게 퍼져가는 청근성 교목과 뿌리가 좁고 깊게 뻗어가는 심근성 교목이 있고, 이 청근성 교목과 심근성 교목, 이 나머지 이제 수종들은 그냥 중간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근성하고 심근성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가장 나머지는 그냥 보통, 그죠? 보통 교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심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 우리 아까 옥상 조경에서 생존, 그죠? 생육, 토심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생존과 생육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거 같이 연계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청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 생존은 뭐고 생육은 뭘까요, 그럼?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생존이라는 것은 최소 토심이에요. 이 수종이 교목이든 관목이든 초하루든 이 식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육을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깊이의 토심을 확보를 해줘야 돼. 겨우 살아날 수 있어.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토심을 여러분 최소 깊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죠? 생존으로 보시면. 생육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풍족하게, 그죠? 아주 풍족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토심의 깊이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용어, 그죠?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를 어렵게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수준에 맞게끔, 내 공부 수준에 맞게끔 쉽게 개념을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쉽게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청근성 교목의 생존 최소 깊이는 60cm이며 생육 최소 깊이는 90cm이다. 자, 그렇게 보고 제가 해설에다가 잔디 초분류부터 해가지고 심근성 교목까지 생존 최소와 생육 최소를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선 지문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비교적 산성을 띠고 있으며, 이거는 맞아요. 산성은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 대부분 산성토예요. 알칼리 토양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산림 토양은 pH 여기 3.0에서 4.5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거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산성화는 이건 환경적인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따라서 달라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최근 걸로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5.0에서 6.0을 기준으로 보고 있대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번에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밭토양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지 되겠죠. 경작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성을 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6.0에서 보통 6.5로 pH를 두고 있다. 중성이다, 경작지는. 그렇게 수정해서 내용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수목의 뿌리는 유기물층과 용탈층에서 주로 발달하므로 건설 공사 전에 이러한 표층은 별도로 모아서 표토 복원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유기물층과 용탈층 같은 유기물층을 우리가 AU층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낙엽이 떨어져서 부식되어 가는 층을 우리가 AU층, 유기물층이라고 했었고, 용탈층은 뭐죠? 이 AU층에서 이제 점점 완전히 썩어서 흙과 섞여가지고 영양분이 엄청나게 풍부한 상태, 이 상태를 용탈층, 우리가 A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목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이 A층, 그죠? AU층에서 A층이라. 라고 했었던 거.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요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토양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또 수목 식재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수목을 식재를 할 때 수목은 거의 90% 이상이 이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토양 상태가 좋을 때는 수목을 식재를 할 때 텃파기를 하죠. 뿌리분보다 1.5배 크게 텃파기를 할 때 겉흙과 속흙을 분리해서 우리가 식재를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식재를 할 때는 이제 현장 식재를 할 때는 속흙하고 겉흙하고 속흙을 분리를 해서 수목을 안 쳐요. 수목을 안 칠 때 비료하고 흙하고 혼합해서 밑에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비료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과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하고 흙을 넣어서 이제 앉혀주고, 그 위에 이제 분 앉힌 다음에 겉흙을, 그죠? 유기물이 풍부한 겉흙을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흙, 유기물 영양분이 적은 이제 속흙을 나중에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그게 이제 현장 식재에서 하는 역할이고, 여기 이 지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제 토양 상태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성토를 하기도 하고 절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이제 그러니까 식생이 아니라 토양 상태가 양호한 토양은 따로 보관해 뒀다가, 그죠? 적재해 뒀다가, 이제 거푸집이나 이런 것들, 거푸집이 아니라 이런 이제, 덮어주는 용도, 그죠? 덮어줬다가 나중에 이런 수목, 식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장 식재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식토는 모래를, 사토는 점토를 섞어 물리적인 성질을 개선해주고, pH 4.0 이하의 강산성 토양은 탄산석회나 소석회를 넣어서 토양 산도를 중화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강산성인데 어떻게 산도를 더 높여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산성에서는 어때요? 산성에 강한 수목만 식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 합리적이지 못해.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현장하고 한번 연계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공사 현장에 갔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산성에 약한 수종이 이제 배식 설계가 됐어요. 근데 땅을 파보니까 색깔이 시뻘게. 그죠? 산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나머지 수종들 이렇게 식재해서 분 안 치면 얘는 1년 안에 죽어요. 그죠? 설계 변경해야 돼.